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만입니다. 만물이 점차 생장에 가득 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5월 2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급등 하루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어제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1차 임상시험 성공 소식이 전 세계 증시를 밀어 올렸지만 의학계에서 바로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1차 임상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 45명 전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미국 의학 전문 매체인 스탯이 모더나가 발표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단지 말뿐이었다면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백신 후보 물질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실험 참가자의 연령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형성된 항체가 존속되는 기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또 스탯은 모더나의 1차 임상시험 파트너였던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 만약 시험 결과가 실제로 의미가 있었다면 연구소가 성과 홍보에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는 거죠. 모더나와 연구소의 입장 발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제 상원은행위원회의 청문회가 화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 출석한 연준 파월 의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경기 하강의 범위와 속도는 현대사의 전례가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침체보다 훨씬 심각하다.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기 부양 조치가 충분했는가 질문이 남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부양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예상했던 수준에 그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 상황 한번 볼까요? 어제는 6월 인도분 WTI의 만기일이었는데요. 한 달 전과 같은 마이너스 유가 사태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봉쇄 완화와 중동 국가들의 추가 감산에 힘입어 전거래일보다 2.1% 오른 32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백신 하나로 크게 흔들린 미국 증시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코스피 0.3%대, 코스닥은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네요. 종목별로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 확대 기대감에 SP 시스템스가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물관리 체계의 녹색 그리고 디지털 전환 구체화 방안이 논의되면서 강관 제조업체인 한국조철관과 소질 환경 전문 기업인 뉴보텍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공인인증서 가고 새 시대 온다. 네, 온라인 거래를 할 때마다 전 국민을 괴롭히던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해서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던 공인인증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길고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공인인증서, 왜 폐지 절차를 밟게 됐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기관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죠. 발급 과정도 엄청 복잡하고요.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의 호환도 불편한 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와 여기에 구동되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작동이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결국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주인공인 전지현 씨가 입고 나온 코트를 해외 팬들이 한국 사이트에서 사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는데요. 그래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결국 2018년 9월에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서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를 추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뭘까요?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당장 못 쓰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은행 거래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는 11월부터는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요.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들도 경쟁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또 공인 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인증서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데 현재 다른 인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민간 전자서명은 3개가 꼽힙니다. 우선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입니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보안이 뛰어나고요. 특히 모든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2017년 6월 처음 나왔는데 막 3년도 안 돼서 이달 초에 이미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현재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이동통신 3사가 연합해서 내놓은 패스입니다.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앱 실행 후 6자리 핀번호나 생체 인증으로 1분 내에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장점이죠.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 1년보다 한참 길고요. 마지막으로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이 있는데요. 한번 발급으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지문과 홍채 인식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인증 방식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생체 인식과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과 보안서버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공인인증서 1위 업체이자 삼성페이와 LG페이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병무청과 민원포털 등 정부와 연계해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 인증을 기반으로 한 간편 인증과 결제 기술을 개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생체 인증 기업이고요. 아토는 간편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SGA 솔루션즈와 SGA, 또 플랜티넷, 민엔지 등 보안 관련주들도 함께 관심받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과 생체 인식 관련 종목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안트로젠 불기둥의 이유. 네, 오늘 안트로젠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며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 FDA로부터 세계 최초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 신약에 대해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안트로젠은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당뇨병성 족부궤양제예요.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에 생기는 궤양을 말하는데요. 심각하면 발목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안트로젠이 개발 중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미 FDA의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지정 승인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선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는 혁신적인 재생치료법의 개발과 승인 가속화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안트로제네 신약이 지정 승인을 따냈다는 건 재생의학적 치료제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이번 승인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요. FDA의 패스트트랙과 혁신의약품의 모든 혜택이 포함이 되는데, 즉 중간 임상 지표에 대해 FDA와 더 자주 만나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신속 심사를 따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승인 신청 시 우선 심사 신청자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또 승인 후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도 제공받게 되고요. 게다가 시판 허가 심의 기간도 단축되고요. 신약 승인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제약사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죠.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고요. 이 강한 힘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부터 고3 등교가 시작이 됐는데 부디 별탈 없이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